근데 그 돈 들고 나르는 거죠. 보이스피싱 심각한 범죄예요. 어젠가 엊그제 딱 전화가 딱 온 거예요. 최현준 씨죠? 네 이랬어요. 여기 킹스파인데요. 친구분이랑 다녀가셨죠? 킹스파? 네. 그래요. 에? 이랬어요. 요즘에 오피스텔 손님들이 진상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는 킹스파도 모르고 오피스텔 간 적 없는데요? 이랬더니 갑자기 아씨 이러고 딱 끊는 거예요. 제 이름을 말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나 킹스파 갔나? 그럼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 빨리 해야 될까요?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전화를 받았다. 전화를 받았다. 사실 이거는 경찰분들이 더 잘 알걸요? 경찰분들이 더 잘 알고, 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에 대해서 많이 사건을 해봐가지고. 그게 뭐예요? 수거책?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 현금으로 주고 받잖아요. 그 돈을 누구한테 가서 주라 그래요. 그 사람이 받아요. 그럼 그 수거책들이 또 한 2차까지 있어요. 딴 사람한테 주고 딴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전달돼서 총책한테까지 가는 거예요. 그게 엄청 다 점조직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받았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랑 한패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알바몬이랑 알바천국 이런 거 보고 알바 자리 구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채권 추심업체다, 아니 부동산 투자업 하는 데다,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고객님이 부동산 계약금 줄 텐데 그거 받아서 전달만 하면 된다, 하루에 10만 원 줄게, 이런 식으로. 고액 알바. 진짜 사업자 등록번호도 올려놓고 뭘 다 하는 거예요. 진짜 회사인 것처럼.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잡혀요. 그리고 실제로 처벌을 받아요. 그래요? 공범으로 되나요? 네, 공범으로. 그러니까 공모해서 돈을 받은 거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몰랐다고 주장을 해야죠. 이 사람들이 진짜 몰랐으니까.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몰랐다고 주장하는데, 근데 실제로 겉보기엔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. 굳이 계좌이체 안 하고 이걸 왜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주고받느냐. 회사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. 회사도 한 번도 안 가보고.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잖아요. 이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대부분 이 사람들을 처벌해요. 너네 이걸 어떻게 모르냐, 이상하지 않느냐, 너는 알았을 거다, 알면서도 묵인하고 한 거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2단계까지 안 가려면 차라리 수사 단계에서 난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빨리 합의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. 그 사람들한테 합의한다는 게, 물론 내가 뭐 1,000만 원을 받았어요. 그 사람들한테 한 건으로 한 건만 1,000만 원 받았으면 그 1,000만 원을 다 합의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나도 피해자인데, 사실은 이 사람하고 합의해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만 내가 줄 테니까 합의 좀 해달라, 나도 몰랐다, 합의를 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종종 기소유예가 나요. 금액이 크지 않으면. 제가 받은 사건들 중에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기소유예를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현명하다는 거죠. 왜냐면 어차피 공판 단계로 가서 부인을 하면서도 그때도 다 합의를 하긴 해요. 그러면 어차피 합의할 거라면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게 더 낫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대부분 그런 알바 하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인데, 어리거나. 그러니까 네, 그런 게 많아요.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알바고 그냥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, 사회 경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는 걸 줄 알 수 있잖아요. 제가 실제로 했던 그 의뢰인들 중에는 갓 대학생 된 유학생 출신도 한 분 있었고,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자녀분이 조금 병을 앓고 계셔서 그런 것 때문에 10몇 년 동안 가사에만 전담하신 거죠. 그래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신 거예요. 막 그러신 분들도 계셨고, 뭐 그런 분들은 진짜 잘 모르잖아요.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분들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안타깝죠. 그러고 그 피해자들, 아예 돈을 처음에 주는 사람들 있죠? 그분들은 대출이 있는 내역을 이미 사람들이 알아요. 그러니까 어플 잘못 깔면 내가 신한은행에 예를 들어 6천만 원 대출이 있다, 이러면 그거를 악성 어플 깐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은행인 것처럼 전화해서 너 신한은행 6천만 원 이거 먼저 상환하고 내가 8천만 원 대출해 줄게,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6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. 그러면 이미 대출을 받은 돈을 또 상환하겠다고 어디서 막 끌어가지고 또 갚아요. 근데 그 돈 들고 나르는 거죠. 보이스피싱 심각한 범죄예요. 조심해야겠네요, 진짜. 네, 조심하세요.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때 막 병사시험 막 합격하고 나서 쉬는 시즌이었는데 전화 오더라고요. 서울지검이랑. 서울지검이요? 서울지검이라는 데는 없는데, 이랬죠.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. 저는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처음에 조금만 삐끗해도 쭉 가다 보면 진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찰 조사 전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저도 이제 입회를 가잖아요. 수사 입회. 저랑 같이 가서도 당사자들이 결국은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변호사가 대신 진술할 수는 없어요. 그러면 수사관이 막 뭐라 하고 변호사님이 자꾸 말하지 마세요, 막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옆에서 이 당사자가 말하는
말하는 걸 지도해야 하는 입장인데 가끔은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. 무슨 소리, 왜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야? 그럼 저 옆에서 치고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정정해주죠. 그런 것 모습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당사자가 혼자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참여하면 이상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불리한 얘기들도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불리해지는 거예요. 그냥 그런 것들을 커트해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는 수사관들도 그렇게 막 이거 맞잖아요. 인정하세요. 인정해야 뭐가 편해요. 뭐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. 근데 혼자 가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이렇게 한 거 맞잖아요. 이거 다 드러나 있는데 왜 그러실까? 뭐 이러면서.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, 이거 인정하면 뭐 잘 해줄 테니까 인정해라.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. 그러면 이제 거기 말에 혹해서 뭐 그냥, 네, 맞습니다. 안 했는데도 그냥 인정할 때도 있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. 항상 형사 절차에서는 변호사가 함께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. 그 중에서도 형사 전문 변호사, 박주모 변호사가 낫다고 봅니다. 예.